이복 주만을 위한 신곡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했어요. 안 보고 한번 쓱 봤어요. 오히려 리설주와 김정은은 좀 떨어져 있고 될 뻔도 있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혹시라도 리서치를 대신한다면 그 핏줄을 또 이어간다면 또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할지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네가 자기 음식, 네가 낳은 그 아이까지도. 뭐 첫사랑은 아닐 수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뭐 누군가 만났을 수 있고. 근데 과연 왜 뭐 어느 정도 만나다가 헤어질 결심을 했을까? 어떤 여인들이 있었나?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자, 항상 김정은 옆에는 리설주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혼자 나왔었어요. 쉽게 그 싸울 수 있지 부부니까. 알고 정말 처녀래요. 아니다. 아니래요? 나 아까 사실은 박상희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쁜데? (2020년이면) 불과 한 3년 전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리설주가 안 보였단 말이에요. 10개월 넘게 안 보였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 혹시 이 여심 때문에 부부싸움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싸움? 근데 함경북도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여심이란 이름의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김정은의 주택에 들어갔다. 야, 이거는 뭐 왕조 때에 뭐 누구누구 무슨 뭐 개똥이네 그 딸이 뭐 궁에 들어갔다. 이거는 뭐 이 궁녀든지 후궁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로 비춰봤을 때는 김정은의 주택에 들어갔다는 것은 김정은의 여인으로 간택돼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심의 경우에도 이게 2013년에 뭐 은하수 간현악단이 해체되고 어떻게 됐고 그 포르노를 찍었다 처형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은밀한 비디오 뭐 이거 얘기가 꽤 돌았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거기 뭐 다 처형됐다 이런 건데 여심은 이제 그 와중에서 존재가 이제 사라졌고 제일에 쌓여버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여심이 상당한 미인형이다. 그래서 뭐 그 청진에서도 유명했다. 뭐 백설공주였다. 근데 백설공주라는 게 결국은 뭐 백두공주인 김여정이가 보면 화나겠지만 이게 얼굴이 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북한에서 많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 없이 노동에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동원되면은 피부가 하얄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피부가 그렇고 뭐 피아니스트고 뭐 악기를 다루고 이런다면 청진에서도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살았던 그런 집안의 여식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간택이 된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요게 2020년에 접어들어서 리설주가 10개월 동안 안 보이니까 요것과 이게 맞물려져서 의혹이 이제 증폭된 건데 그 시기가 맞물려 버려. 사실 이제 북한을 취재하는 전문가들이나 정보당국에서는 2020년에 10개월 리설주가 안 보였던 건 또 다른 여자의 가능성이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출산 문제로 사실은 리설주가 그럴 수 있지. 안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그렇지.
설미 씨가 한경북도? 출신이죠. 그죠? 네, 그리고 대학도 청진에서 다녀가지고 저희가 다닐 때부터요. 북한이 낳은 최고의 피아니스트 려심, 천재 피아니스트로 청진에서는 유명했어요. 유명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집안의 여식이었고 사실 저는 지금 김정은의 여자라니까 많이 놀라운 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려심이는 김정일의 여자로 알고 있었어요. 여심이는 언제 때부터 김정일이가 너무 사랑했냐면 이제 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아노를 그렇게 김정일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를 같이 데리고 다닐 정도인데 청진이나 함격도를 잘 안 와요. 절대로 안 왔어요. 근데 여심이가 저택에 들어간 다음부터 장군님께서 청진에 오셔. 그런데 장군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고향이 청진이니까 엄마 한번 보러 와라. 한번 저택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엄마를 몰래 특각에서 만났는데 엄마가 이제 또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딸이 장군님의 스트레스 받을 때 피아노 치주는 저인가. 예민아이다. 이게 김정일의 여자였어요 원래. 아니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원래 김정일이 애 너무 나이 차가. 잘못하면 윤설미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원래 김정은의 첫사랑 이전에 그 아버지 이제 김정일이가 총애하던 여자다. 완전 총애했죠. 뭐 그럴 수 있지. 옛날에 고전 영화 중에 페드라라고 있어요. 그 양엄마를 사랑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가는 이게 거. 사실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사실 그래서 저게 현실에서 가능한데 그게 연주를 좋아했다는 거지. 연주를 좋아해. 아까 근데 실제로 김정은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무리 피아노를 좋아. 난 음악에 너무너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 마음을 쏙 들게 해주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안 빠질까? 안 빠져? 피부가 하얘. 좋아하네. 아니 오늘 뭐 튀기재매. 그러니까 피부가 하얗고 너무 예뻐. 아니 형 가만히 있어 보래서 무슨 얘기 하나 가만히 있어 보니까 피부가 하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피아니스트와 그 피아노 연주를 듣는 팬의 관계 거기서만 오히려 멈춰버리는 게 더 어색하지 아니 않냐고요. 사실 좋은 거지. 아니 김정은 좋은 근데 거야. 팩트가 뭐냐면요. 여심이가 있을 때 아파트가 평양으로 옮겨갔을 때는 김정일 정권이지 김정은 정권이 아니에요. 맞아요. 김정일 정권 때 평양으로 다 집안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 지금 여기 한국에 오니까 여심이가 김정은의 여자라 해서 여심이는 김정일이 너무 좋아했던 여자인데 이거 이상하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계속 데리고 다녔으니 김정은도 봤을 거 아니에요. 저택 공연을 집에서 이제 때 없이 쳐주니까. 그리고 나이도 리설주보다 한 살 어려요. 이제 연애 때도 나이는 사실 김정은과 맞는 게 맞는데 맞죠. 사실 김정일 때 여심이가 나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지금 그 자, 박성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네. 김정은의 여자인지 김정일의 여자인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 거죠. 근데 어쨌든 김정일도 굉장히 총애했던 여인, 뭐 남녀 관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김정일의 여자였다라는 가정하에 김정은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 심리학에서 아주 고전적인 이슈가 하나 있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아빠의 여자인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아이에 대한 누구나 사실은 남자아이들이 3세에서 6세에 다 겪는 심리적 현상이라는 거죠. 난 엄마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엄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엄마랑 결혼하려고 보니까 옆에 한 남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아빠예요. 근데 그 아빠랑 맞짱을 뜨기에는 너무 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포기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아빠랑 동일시해서 저 아빠를 닮아서 아주 멋진 남자가 되면 그때 엄마를 차지하든지 엄마 같은 여자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근데 그거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소속이 아빠라는 점에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좀 맥락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보통 아이들처럼 그 욕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쟁취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왕이야? 나도 왕이야. 나도 해볼 만해. 이러고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을 때부터 어쩌면 이제 돌아가시고는 본격적으로 그 여자를 이제 나의 소속으로 이제 만들어버리죠.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마음이 편했을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심이란 여자에 대해서 김정은의 그 속내는 복잡했을 것이다. 일단은 뭐 우월감은 있었을 거예요. 나 아버지랑 경쟁해도 지지 않는 나도 정말 왕이야라는 우월의식. 그런데 아버지가 좋아했던 여자를 내가 같이 좋아해? 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신과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감히 내가 아버지가 찍은 여자를 아버지가 약해졌다고 해서 내가 뺏었어? 혹은 내가 취했어? 두렵고 공포스럽다. 어쩜 이런 복합적인 생각에 여심이란 여자는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심적 혼란을 주는 여자였을 것이다. 저는 소장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예전에 김일성의 여자 중에 우인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북한에 굉장히 파문을 일으킨 배우인데 결국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일성의 여자를 김정일까지도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여배우 하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김정일이 가지고 놀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만약에 그렇다면 DNA네요. 네. 오늘 우리는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박성희 선생님 얘기하고 나니까 뭔가 나는 지금 이쪽으로 빠져서 그러니까 완전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약간 사이비들이 이야기인데 전문가가 하나 끼니까. 그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모도 외모인데 거기다 대고 피아니스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빠질 수 있는 매력적이지. 분위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에게 불려서 연주도 하고 김정은 어린 김정은도 가서 연주를 자주 보더라. 그럼 왜 여심이 이 김부자의 눈에 쏙 들었는지 그거부터 좀 봐야 되잖아요. 출중한 피아노 실력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향에 있는 청진예술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부터 눈에 띄어서 조선인민군 예술학원에 뽑혀서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던 중에 어느 날부터인가 여심이 논란에 은하수 관현악단에 뽑혀서 그것도 피아니스트로 TV에 나오기까지 시작한 거죠. 수소 피아니스트. 이 여심이라는 인물을 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 영상을 보면서 지목한 거예요. 저 사람이 여심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리설주가 노래를 했잖아요. 가수였잖아요. 리설주가 노래할 때 뒤에서 반주도 했어요. 여심이. 예. 그래서 뭔가 리설주와도 출신 배경이 굉장히 좀 비슷하고 또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워낙 이 아티스트 쪽을 총애하고 편애하니까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선생님, 네. 은하수 레벨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북한에서? 은하수 관현악단은 그 중앙당급 간부 지도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 중앙당에 있는 지도원은 간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당 간부급이 되는 은하수보다 위에 밴드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여심이라는 친구가 지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에까지 올라가서 조선인민군 예술학원에 들어갔다는 자체도 굉장히 지방에서도 만만치 않은 권력과 또 재능과 뭐 여러 가지를 다 겸비한 친구인 거죠. 이 피아노를 한다는 자체가 일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여심이 김정은이랑 사귀었다는 뭐 어떤 증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이 된 이후에 아버지가 이제 외화벌이를 하셨는데 다 당뇨병 때문에 약간 그 외화벌이를 못 해가지고 가세가 기울던 상태였어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잖아요. 네. 갑자기 아버지가 평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집을 또 얻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청진에 있던 일가 친척들 있잖아요. 아까 흥청이랑 똑같아요. 청진에 있던 일가 친척, 뭐 고모, 외숙모 등등등이 더 좋은 평수로 이사를 가게 돼요. 공짜로. 알아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때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북한의 간부들이 속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야, 딴 거 필요 없어. 여심이 같은 딸 하나만 나면 돼. 딸을 낳을 거면 여심이 같은 딸을 낳아라가 간부들 안에서 그냥 온 집안을 그냥 얘기할 정도로. 온 집안을 다 그 일으키니까. 마음이. 이게 뭐 거의 여심 매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박이 난 거죠. 이제 딸 하나 잘 키워서. 아니 김정일 정권에도 이런 딸 잘 키워서 독번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이제 대표적인 게 종성옥 집안이거든요. 성욱이. 종성옥 선수라고 마라톤 선수인데 이제 나가서
뭐 장군님을 그리면서 달렸습니다 말 해가지고 한마디 발목이 잘했어. 부러진 상태에서 요거 잘해가지고 온 집안이 그냥 이거 꽃다발 걸고 막 평양 시민 활용사 받으면서 평양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식적이었잖아요. 뭐 개순이 선수나 이런 스포츠 선수들 보면 이거는 당당하니까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서 세대 선전을 하고 그냥 딱 올렸는데 얘는 지금 시시하면서 했잖아요.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이건 뭔가 구린 게 있다라는 거. 이거 사실은 좀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인 것이 확실한 게 이게 부모님 집까지면 우리가 그러려니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해 주니까. 근데 일가 친척들까지 총동원해서 이런 특별 대접을 해줬다. 이거는 그렇지. A급인 거지. 최애야, 최애. 근데 시집도 안 간 상태에서 그 정도의 신임을 받고 뭐 나라의 뭐 개순이나 정성옥처럼 금메달을 따온 따온 것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혜택을 받는다라는 건 정말 뭔가 있다라는 좀 의심이 들긴 하네요. 그만큼 장군님께 기쁨을 많이 드린 거지. 금메달을 딴 것보다 훨씬 많은 기쁨을 드렸으니까 장군님이 이거 보답을 해야지.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세네. 아니 그거 기쁨을 안 해드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니까. 그냥 이 기쁨 드린다고 북한에서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지,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은 지금까지 뭐 그게 실제인지 저희들의 어떤 그 추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그렇게 좋아했던 여인을 두고 같은 악단에 있던 리설주랑 이제 결혼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환승연애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뭔가 다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전자는? 아니면 그냥 김정은의 변심? 변심. 같은 은하수 관현악단 안에서 혹여 려심을 사랑했다면 왜 려심과 결혼 안 하고 왜 리설주랑 결혼하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남녀지간의 일이기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맞아. 사람 사이 일은 몰라요. 그냥 맞아요.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 건 왜 북한의 최고 권력이 여심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리설주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라는 시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흥미롭고 합리적이겠죠. 자, 그러면 종미 씨, 네. 만약에 종미 씨가 지금 두 명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해. 아니 종미 씨의 마음에 야. 두 명의 여인이 있는데 한 명은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에요. 헤어는 졌는데 지금 만나는 여인이야. 그런데 둘 결혼할 때가 됐어요. 아버지는 빨리 결혼하네. 그럼 둘 중에 좀 고민되지 않겠어요? 너무 고민되죠. 자, 그게 려심과 리설주라면 예. 이 둘의 차이는 뭐였을까? 둘 사이요? 이 판단은 오롯이 김정은이 다 하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후계 구도를 이어받을 사람이 누군가의 아내를 공식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문제는 사실 김정은 혼자서 결정할 수 혼자서 있는 안 문제는 되지. 아닙니다. 여기에는 김정은의 마음도 매우 중요했겠지만 그걸 잘 아는 그리고 다른 모든 정무적인 것을 고려한 아마 아버지의 판단이 가장 크게 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장 합리적인 거겠죠. 맞아요. 김정일 입장에선 후계자로 자기 아들, 자기 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직감을 가지고 27살 그 뭐 20대 어린 아들의 대피를 구하는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이 사실 여심과 어떤 뭐 이 부분을 김정일이 허락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만 생각해봐도 김정일 입장에서는 여심이 북한에서 좀 천대받는 째포라고 불리면서 하는 제일동포 가족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일 스스로도 제일동포 출신 고용이를 맞아가지고 28년간 살면서도 아버지 김일성한테 한 번도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철저하게 무시당한. 그리고 첫 번째 김정남도 마찬가지죠. 유부녀이고 결혼해가지고 이미 아이도 있었던 연상녀인 성혜림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난 김정남도 또 인정을 못 받아서 출산을 하고도 뭐 봉화 질려서 뒷문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 아이고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녀석한테만은 좀 번듯한 배피를 구해주고 싶다.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는 뭐 군 조종사라 그러고 뭐 그럭저럭 먹고 살았고 이런. 근데 이설주도 중국에서 성악으로 유학을 하고 이랬으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이런 집안을 택한 것 같아요. 진 교수님, 이 뭐 후지산 줄기 흔히들 이렇게 표현들 해요.
북한이 사실상 약간 카스트 제도잖아요. 왕족이 있잖아요. 그 백두 혈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족층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빨치산 혈통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평민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천민들이 있죠. 이제 반동인데 제포가 아마도 그 네 번째 부류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반동이라기보다도 잠재적 반동.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물을 먹은 사람들, 그것도 이 제국주의 일본의 물을 먹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저 엄마도 째포에다가 막 부인까지 째포다 그러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뭐 주변에서 제가 이제 그 마마보이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마마보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엄마와 닮은 여자에 집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와 닮은 여자와 사귀고 엄마와 닮은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해요. 비슷해. 그건 엄마가 바빠서 엄마한테 많이 안 맞은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엄마한테 많이 맞고요. 진짜 맞은 거? 네, 진짜 많이 맞고요. 많이 맞아야 엄마랑 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반대로. 그럼 김정은이 첫사랑이 실패한 건가요? 완벽하게 이별했다고 볼 수 있나요? 왜냐면 아니요, 미설주가 저는 이별 안 한 것 같아요. 실제로 2019년도에 그 청진에서 탈북하신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 아까 선물 아파트로 친가들 그 친척들 다 갔잖아요. 아직도 거기 잘 살고 있답니다. 만약에 열심히 자기 역할을 잘 못했다거나 어떤 뭐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렸다거나 이렇게 됐으면 어디로 뭐 아우지로 보냈든지 했겠죠. 최소한 내보내기라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친척들이 있는 거 봐서는 정말 열심은 지금 어느 뭐 관저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주인공 려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흔들리는 김정은. 그 마음속에 헤어진 결심을 또 하게 만든 두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아니 갈 때라니 그 내 마음이 얼마나 우직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요. 내가 그 여자를 대할 때는 항상 그 진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김정은의 마음을 흔들었던 여성을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성이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고운데 마치 그 옥구슬 같습니다. 너무나 목소리가 좋아서 이 김정은이 푹 빠졌습니다. 누구야?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실력자야, 실력자. 어쩐지 그 이름 어쩐지 그 이름 엄청 잘하네요. 아 맞아. 야, 이거 파격적이었어. 이거. 이쁘다. 이야. 자, 판넬이 어김없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보세요. 깜짝 놀랄만한 거. 역시 은하수 관현악단 출신이에요. 또 은하수가 아까 문제네. 그 여심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러니까 약간 은밀하게 피아노를 쳤던 여심과는 다르게 화려한 조명을 정통으로 받으며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뽐내면서 굉장히 자신 있는 성악을 하고 있는 북한의 소프라노입니다. 바로 오, 시원해. 이쁘다. 두 번째 주인공은 서은향입니다. 저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니, 근데- 잘 어울리시네. 아니 그 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뻐요. 내가 그냥 빠짐하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은데 맞아요. 아직도 좋아하네. 아직도 좋아하네. 내가 은양이를 사랑하는 게 나쁜 맹가? 아니, 나빠요. 아니, 뭐가 나빠? 패러디를 잘못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나 이 입술이 짧아야지, 혀가. 내가 은영이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였어요. 상대입니다. 상해. 그 중간 어디쯤에 있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서은양의 노래 처음 들었는데 예. 오 굉장히 매력적인데. 아, 진짜 잘하시네. 아, 사실은 서은양은 원래 유명했어요. 북한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소프라노는 서은양이었어요. 옛날에도 서은양이었고 지금도 서은양입니다. 북한판 조수미라고 사실은 불릴 정도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서은양의 외모와 서은양의 이 노래를 좋아하는 팬층이 있을 정도로 매우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니, 예. 종민 씨 아까 노래 들으면서 뭐라고 탁 날카롭게 하시던데. 고음 쪽에서 잠깐 살짝 음정이 좀 불안한.
들려. 봤어요? 이야. 역시 가수네. 노래 잘해. 근데 사실 저게 너무나 고음이기 때문에 저만큼 올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정말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설미 씨 인기 많았던. 완전 뭐 북한에서는 최고의 이제 소프라노가 탄생한 건데 이 얼굴이 서구적으로 뭐 우리처럼 강남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고나야 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서양 얼굴에다가 미녀를 부르니까 약간 이제 막 매력에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 북한은 다 개별 교사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열심히 피아노 막 이래 갔다가 서운양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없었어요. 하이 소프라노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줄을 설 만큼. 그래서 전공이 다 바뀔 만큼 북한 전역의 예술 전공을 바꾼 그런 바람을 일으킨 예민아이죠. 아니 이렇게 보니까 주제 창법 그런 거 안 하네요? 찾아온 날에 혁명의 진리를 알려고 찾아온 날에 일본을 가지는 푸르고 그러니까 이 서은양 씨 같은 경우는 저랑 동문인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거기서 또 좀 엘리트다 잘한다라고 하면 유학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행군 때까지는 어려우니까 유학을 못 보냈는데 2000년도 중후반부터는 유학을 조금씩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노래는 이태리로 보내기도 하고 아코디언 같은 경우 오지르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러시아로 무용은 러시아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유학파예요, 그러면? 유학파입니다. 통통창법이죠. 서은양은 유학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소프라노를 불렀을 때 좀 북한의 창법과는 다르게 소리를 되게 유연하게 내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제 좀 노래한다면 막 고음으로 이렇게 병명적으로 이렇게 콕콕 찌르는 예를 들어서 발음을 조금만 들려주시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서은양이 불렀던 꽃늪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발음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진달래 붉게 피는 맑은 호수가 맑다. 이렇게 발음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가더라고요. 바로 시켰는데 그냥 서은양이라는 사람은 졸업하고 나서 유학을 갔다 오고. 네. 김정은도 유학파잖아요. 스위스에서 조기 유학을 했는데 되게 그게 1996년부터 한 2000년까지로 이렇게 한 4년 정도인데 그때가 12살에서 16살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의 그 스위스 유학 생활 중에 외롭고 이랬던 상황에서 16살, 17대 가지고 들어온 북한은 아마 형인 김정철하고 같이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같이 돌아다니고 황태자로서 이렇게 하면서 악단이나 이런 데들 가가지고 보다가 김정은은 서은양하고 84년생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설주는 이제 5살 더 이상 아래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자기 또래인 서은양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고 특히 김정은이 20살 되던 2004년에 엄마인 고용이가 암으로 죽잖아요. 20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스위스 유학하면서도 엄마를 못 봤고 들어와서 잠깐 봤는데 엄마는 계속 아팠고 외국에서 그렇게 죽고 이러는 그 상황에서 아마 이런 공연을 보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아마 좀 큰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형이 특히 이제 이런 음악이나 공연에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같이 많이 아마 다니면서 악단 쪽에 좀 눈을 뜨지 않았나. 그때 서은양이 어떤 뭔가 와서 꽂히지 않았을까. 일리 있어. 동갑이야? 친구네. 동갑이죠. 저는 서은양이 김정은한테 상당히 매력적으로 어필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공한 남자들이
뭐 맨 처음에는 돈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한 스텝 나아가는 게 예술이거든요. 문화 예술을 좋아하게 돼요. 음악도 좋아하고 뭐 미술도 좋아하게 되고 뭐 스포츠도 좋아하게 되고 뭐 이런 예술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 제일 우리 얘기한 모두가 다 예술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술하는 여성한테 마음이 갔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무대 위에 있는 여성은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재능도 보이고 그 특유의 아름다움도 보이고 가장 여성적인 매력도 어필되고 그리고 이제 관중들의 환호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저 여인이 또 나의 여자다. 이런 소유욕도 만족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김정은이 이제 서구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 해외에서 봤던 미인들이 북한에 있는 미인들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서은양은 그거를 완전히 이제 이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대상일 수 있어서 이런 삼박자가 상당히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 이설주의 음악은 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고 음악도 잘하고 충분히 사랑에 빠져서 퍼스트 레이디를 삼을 만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는 하나의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게 서은양이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데 그럼요. 왜 서은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좀 이 두 사람의 노래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은양과 리설주 과연 노래는 어떻게 다를까? 비교처럼 극과 극. 야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와. 잘했다. 서은양, 리설주 비교처럼 극과 극. 상징표주신 이훈의 불길 이 땅을 또다시 별을 모른다 지선 빛깔의 청춘의 열정 후방서부 떨치는 길에 아 이게 알토야? 시원하다. 이 젊음은 지성은 불길 폭포도 두렵지 않다 도세차게 타오르라 울었구나 와, 근데 진짜 소프라노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이롭다 진짜. 취향이 진짜 서은양 문제지. 이건 난리 났어요, 문제가 아니야. 노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네. 어쨌든 전문적인 느낌은 서은양이 훨씬 더 나고 지금 서은양 노래가 다 보면 북한 노래들로만 나오지만 내부적으로 김정은 앞에서 부를 때는 북한 노래를 안 영곡을 부르거든요. 다 저 유명한 뭐 오페라 곡이라든가 어설레미오 이런 이런 거 것들을 부르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가수들이 이설주도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이거든요. 거기에서 김정은이가 더 반하지 않았을까. 이 세계적인 이런 노래를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가수 앞에서 듣다니 이게 좀 더 매력 포인트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리설주보다는 서은양 쪽이 훨씬 더 퍼스트 레이디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감각이라든지 훨씬 더 뛰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래서 북한의 그 대학생들 중에서 서은양이나 리설주에 대한 소문을 아는 사람들은 왜 서은양이 아니고 리설주니?라고 그들도 엄청 당황했대요. 그런 소문이 나왔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 서은양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김정은과의 애인 상대기보다는 당대 북한의 이 성악계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로서 김 부자가 키워줬던 거고 김정은이 서은양과 연애 감정을 가졌다? 글쎄요. 저는 조금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리설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김정은이 만들었던 은하수 관현악단의 주인공은 사실은 서은양이 아니라 리설주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리설주에 대한 김정은의 개인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자 전문가들은 아까 이런 말도 해요.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과 리설주가 닮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닮았어요. 저희가 봐도 안 닮았어요. 요 설은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개인적인 취향이 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김정은의 여자들 얘기를 하고 지금 이설주와의 결혼 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파악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결혼 부분. 사실 뭐 결혼식 사진 하나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2011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죽으면서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그해 9월까지도 이설주가 공연에 나왔잖아요. 그때까지 나왔다는 거는 그때까지도 결혼과 관련한 결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거의 그 죽기 직전에 뭔가 결정을 했거나 유언을 남겼거나. 아, 그건 맞네. 정리를 해보면 앞서서 우리 려심 나왔잖아요. 려심이랑은 어떤 썸을 타지 않았을까,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들이 무수히 쏟아진 거잖아요. 어쨌든 려심이랑은 뭐 마음의 정리가 됐어요. 헤어지든 아니면 혼자 좋아한 거든 어쨌든 정리가 되고 서은양이 아닌 리설주와 결혼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판단에 있어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아버지인 김정일의 의사 개입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김정은의 입모양을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결혼해서 했어요 라는 걸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는 걸 저희가 아주 슬로우로 입모양을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파란 다리 위 대화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결혼까지 포함해 많은 이야기를 풀어냈던 것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저 여자와 결혼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하며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정보기관에서는 이 기법으로 그렇죠. 써요. 입모양 읽는 평소에 이 사람 입모양하고 이거 그 목소리를 듣고 뭐 멀리서 입모양만 보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는 건데 저희가 이거 보도하고 나서 보통은 남북관계가 매우 좋을 때 북한의 최고조원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기분 상해 보일 게 있으면 우리 정부에서 부인을 하거나 좀 자제를 하거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두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북한도 정보기관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정확한 말입니다. 특히 이제 특히 독재 국가에서 정통성이 없는 독재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선대의 지도자의 그런 그 영광의 밑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스탈린. 스탈린은 소련의 서기장이 될 수가 없는 위치였어요. 근데 얼떨결에 이제 그 집권을 하게 됐는데 앞에 선임자 레닌의 후광. 레닌이라는 신이 나를 인정해줬다 해서 사방천지에 레닌 초상화와 동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막기 위해서는 서구적인 이미지인 서은양보다는 그나마 조선 어머니 국모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리설주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는 거죠. 김정은도 사실 집권 초기에 김일성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어떤 헤어스타일부터 의상까지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흉내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게 또 일리가 있는 분석일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거 다 가정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려심이라는 사람을 좋아했다. 두 번째 서은양이라는 사람을 좋아했다. 근데 정작 결혼 리설주랑 했다. 아까 본 것처럼 아버지가 정해주셨고 나는 믿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한 건 아니다라는 게 함축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결혼해야 되니까 했을 때 김정은의 심리는 어땠을까? 저는 일단은 그 말이 김정은한테는 그냥 거역할 수조차 없었대. 이건 정해진 운명이다. 왜 리설주냐? 아버지가 시켜서. 더 이상 우리가 왜 리설주였을까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후계 교도를 정할 수 있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너 저 여자랑 결혼해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토를 달 것이며 어떻게 보면 그 여자가 조선 국모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키도 적당하고 무대 위에서 매력적이고 또 만약에 연애까지 한 상태라면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김정은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안 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저희 저 상담하다 보면 많은 남자분들한테 어떻게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쩌다 부모님한테 걸렸는데 아버님들이 야 너 당장 결혼해 이래가지고 했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걸로 들리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판단에 가장 좋은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부모님 보시기엔 가장 며느리감으로 아이 엄마감으로 그다음에 내 아들의 부인감으로 좋은 여자한테 너 결혼해. 저 여자 정말 좋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랬을 때는 안 할 이유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아버지가 결혼을 시켜서라는 말 안에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많은 그 가능성과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가득했네. 아버지가 시켜서 결혼했으니까 나는 또 사랑은 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다. 왕이잖아요. 네. 자, 리설주와 이제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끝나지 않고 뭔가 하나 또 이 새끼를 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결혼 전에는 거듭말했지만 김정은이 누굴 만났는지는 사실 중요치 않아요. 근데 이런 의혹들의 시선이 스물스물 김정은의 결혼 이후에도 제기되는 거죠. 더군다나 김정은이 뭐 다 가졌는데 리설주만 바라보고 살 것 같지는 않네. 안 하죠, 절대. 라는 의심과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 뭐야 한꺼번에. 와. 어머 뭐야 한꺼번에. 와. 어머 뭐야 한꺼번에. 와. 남자도 있네. 둘이. 판넬이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면 결혼 전에 리설주가 아닌 누군가를 만약에 만난다면 그것은 불륜이겠죠? 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의혹의 여인. 첫 번째 여인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머 뭐야 한꺼번에. 와. 남자도 있네. 둘이. 판넬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결혼 전에 리설주가 아닌 누군가를 만약에 만난다면 그것은 불륜이겠죠? 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의혹의 여인. 첫 번째 여인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황성화라. 아, 김옥주. 오, 노래 잘한다. 와, 심지. 김정은이가 직접 앵콜 하라고 지금 손짓으로 아, 저게 하는 거. 앵콜이에요? 네, 들어가지 말고 한 번 더 하라. 한 번 더 해라. 김옥주만을 위한 신곡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했어요. 뜨거운 저기 사무쳐 하는 끝쳤네. 자, 바로 오해와 의혹을 불러온 첫 번째 여인은 방금 보신 김옥주입니다. 일단 왜 이런 오해가 불러오게 됐냐면 첫 번째, 김정은이 김옥주의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김옥주가 사실 북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게 앵콜이 언제 나왔냐면 2021년 광명성절 기념음악회 당시 김옥주가 친근한 이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듣기에도 잘 불렀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김정은이 옆에 이제 리설주가 있는데 한 번 더 하라고 앵콜. 해서 앵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노래가 끝나자 김정은이 한 번 더 하라고 해서 세 번 한 공연에서 같은 노래 친근한 이름이라는 노래를 세 번이나 불렀어요. 그 노래를? 같은 노래를? 두 번째는 사진을 친근하게 찍었는데 보시면 김옥주의 손이 이제 김정은의 허벅지 쪽에 올라가 있거든요. 뭐야? 허벅지 손을. 어머머머, 저 예민한 손 봐라. 어디가 있네? 거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소문이 터져 나옵니다. 먹으면 웬만해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 김정은 씨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앵콜을 시키신 거예요? 아니 내래 좋아하는 그 옥주 목소리 좀 듣겠다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하긴 뭐 다 자기 마음대로니까 뭐. 우리 북조선에서는 제가 하는 말 자체가 다 법입니다. 그렇죠. 자기나 아 근데 내래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문제는 안 해요. 광명성절 공연을 보면은 84%, 네. 26곡 중에 22곡을 김옥주가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같이 원래는 여러 가수들이 나와서 레퍼토리를 나눠서 불러야 되는데 이거는 뭐 독주의 리사이틀 수준으로 거의 끝난 거고 여기서 이제
어쩌면 김옥주가 김정은의 저 정도면 뭐가 있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파격. 사실은 인민배우 칭호를 받고 계속 활동할 줄 알았는데 네. 사라졌어요. 네? 그 뒤부터 이제 활동을 접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가수들이 지금 하고 있고 22곡 부른 날 못 간 거예요. 22곡 부른 날 못 간 거예요. 3대1전. 3대1전. 박사님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일단 바람개 많은 남자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라고 심리적으로 좀 보면 두 개인데 하나는 뭔가 모성애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 사랑의 결핍이 있어. 그래서 마음이 뻥 뚫려 있어. 그래서 그게 막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아내나 지금 연인이나 그 누가 그걸 다 채워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여자한테 가서 그걸 채우려고 그래. 안 채워져. 세 번째, 네 번째. 평생을 그 애정 결핍으로 찾아다니는 타입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입은 아버지로부터 학습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바람을 피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당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 이게 밖에서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게 용납됐는데 자기가 성인이 되거나 결혼하면 아버지가 했는데 나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 왕이지 모성결핍이지 아버지로부터 학습했지.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이 여자들을 좋아할 가능성이 전 있다. 아까 영상 보니까 뮤직비디오도 무슨 김옥주만 계속 주구장창 나오고 뭐 헌정 뮤직비디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김정은이 뭐 시킨 거겠죠? 근데 사실 그냥 배우로 좋아한다고 하기는 너무 파격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김정은 지시 안 하고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가 없어요. 북한은 1인 영웅주의 나오면 안 돼요. 누군가 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지시를 하고 그리고 현대적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김정은의 사심이 들어가도 너무 들어간 게 아닐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을 넘어선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김옥주라는 가수는 우리한테도 익숙해요. 생각해보면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때 네. 삼지연 관현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합동 공연을 해요. 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 살리는 동이 이별에 살리는 동이 제일 아름다운 윤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그리고 2018년 4월 평양에서 남북 합동 공연이 화답 형식으로 열립니다. 우리 가수들이 가서 북한 가수들이랑 같이 했어요. 맞아요. 이선희 씨와 함께 제2의 함께 그렇죠. 불렀던 가수도 바로 김옥주였어요. 알아요. 영상 보시죠. 스치는 바람에 이제 그대 모습 보이면 나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난 너를 못 잊어 난 너를 사랑해 사실 김정은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자, 판넬이 무거워요. 아프겠다 진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 요즘 사실은 가장 의심이 많이 되는 의혹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여인입니다. 바로 뭐야 리설주 아니에요? 똑같다. 닮았는데? 앳되고 귀여운 얼굴의 차윤미라는 여성입니다. 김옥주. 와, 저 손이 갑자기 저기 숨어 있어. 어머머 세상에 저 예민하게 저 겁 없는 거 같아. 나의 어머니 청춘 시절 해주어 하성에서 흘러온 내 리설주랑 같은 돈이야. 같은 그러네 정도네. 목소리가. 닮았다. 진짜. 주며 우리 길
수많은 어머니 어디 있던가 어머니의 품에서만 살고 싶어라 그 사랑 우린 못 잊어 배는 옥주 언니 차지지만 손은 내 차지야 뭐 이런 야심이 있네. 야망이 보통이 아니네. 일단 차유미가 누구냐? 국무위원회 연주단 소속입니다. 국무위원회 연주단에 들어갔다는 것은 북한이 밀어주고 있는 대세 가수라는 거죠. 그리고 김옥주보다 어려요. 그리고 앳되고 더 귀여운 동글동글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옥주와 달리 이 차윤미는 마치 리설주가 전성기 때 굉장히 저음으로 노래를 간드러지게 불렀던 창법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산바람이 휘바람이 부는 희천에 타오른다 우등불 건설장예부 장군님 지펴주신 심장의 불길 온 나라의 영원의 불이 되었다 가슴 속에 숨긴 뜻도 헤아려주네 그 사랑 그나지 깊은 줄 내 미처 몰랐네 그리고 문제는 이 사진. 김정은에게 기대한 여인이 김옥주였다면 김정은의 손을 뺨에 갖다 댄 여인은 바로 이 차윤미이거든요. 그렇죠. 심상치는 않아 보여서 소문이 또 무성하게 차윤미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발칙하네? 발칙해, 야심이. 라는 시선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인인 리설주가 있는데 리설주의 옆에서도 김정은의 팔짱을 낀 영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차윤미입니다. 그리고 리설주는 계속 저쪽을 안 보죠. 안 보고 한 번 쓱 봤어요 방금. 자 다시 자 VCR 다시 한번 쓱 보고 표정 관리 안 되네. 오 마이 갓. 차유미는 계속 팔짱을 끼고 있고 오히려 리설주와 김정은은 좀 떨어져 있고 김정은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김정은이 지금 김정은이 눈치 보네. 사실은 김정은이 눈치를 보는 건 아니고 김정은이 이 사람 저 사람 참모들을 챙기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김정은의 이 모습을 보니까 살짝 부인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장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설주 입장에서는 발칙하다. 야심이 있네요. 김옥주 그리고 이제 차윤미까지인데 김정은의 마음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향하는 듯한 그런 어떤 시그널 같은 걸 좀 받으셨는지. 리설주일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들이대는 여자 김정은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코드가 아니라 그냥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막 너무 존경하고 맞아요. 사랑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인 옆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리설주도 알고 있고 리설주는 이미 결혼한 상태고 그러니까 뭐 그냥 쿨하게 탁 서 있고 근데 기품이나 이런 걸 딱 봐도 역시 리설주네. 사실 이 김정은의 이 사랑이냐 아니냐 이게 말이 계속 나오고 이제 사람들 나오잖아요. 불륜의 이 시그널이 쭉 오래오래 가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고요. 김정은이 이 리설주 외에 좀 다른 부인을 둘 가능성은 좀 있나요? 지금 알려진 예술인들 속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취향도 바뀌고 시기에 따라서 감정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는 여인을 찾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삶의 여인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공개된 사람 중에서는 부인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 로얄 패밀리의 여인들 안방을 차지하고 있거나 또 차지하려는 여인들의 어떤 싸움이나 이런 부분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파워나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엄청 짧은 거예요. 그리고 시효가 있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은 누가 정하느냐?
최고 지도자가 잡아. 최고 지도자의 애정이 식는 순간 그거는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명을 보존하면은 그거는 다행이고 완전히 정말 몰락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설주도 제클린 케네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방이면 좋아